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조금 자주 보기 힘든 그런 개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개봉기를 다 찍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영상 개수가 꽤 됐을 텐데 제가 또 성격이 급한지 아니면 그 설렘을 못 이겨서인지 아마 개봉기를 찍은 영상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다이어리라든지 링 바인더 포함해서 몇 개 없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기다리던 제품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인스타에도 게시물을 올렸지만 이건 개봉기를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벼르고 있다가 찍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열고서 쓰고 싶은데 이거를 참지 못했어요. 사실 오늘이 토요일인데 또 목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목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일 때문에 제대로 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이 되었고 이제 대망의 개봉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열어서 빨리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요. 이게 지금 어떤 제품이냐 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카와코야라고 써있죠? 네, 되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귀여운 글씨일 수도 있고 조금 비싸 보이진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카와코야라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방 이름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가죽 바인더 같은 경우 가죽 바인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갑이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뭐 많은 가죽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가방이라든지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다이어리나 바인더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 만약에 로로마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다빈치라든지 뭐 애쉬포드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뭐 녹스, 플로터 뭐 이런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대기업 어떻게 보면 문구 그리고 막 애쉬포드는 문구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가죽 제품을 많이 나오는 사무용품에 더 많은 느낌도 들고 되게 다양한 그런 가죽 다이어리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방에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카와코야 제품은 그러니까 이 상자 자체는 저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카와코야라는 브랜드로 나온 제품은 처음이고요. 근데 사실 이 공방에서 만든 제품은 제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녹스, 그러니까 플로터랑 같은 회사죠. 녹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제품군이 많지는 않아요. 그 제품군 라인업이 많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늘 물량이 딸리고 늘 품절이고 그 다음에 추천 판매를 하는 경우들도 많으며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건 왜냐면 녹스라는 회사 자체가 일본의 장인들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컨택해서 하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량이 딸리는 거야. 인기는 있는데 물량이 늘 딸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추천 판매를 하는데 가장 물량이 딸리고 가장 추천 판매를 자주 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게 이 시리즈인데요. 오센이라는 시리즈고요. 아마 그 다이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같은 데서 몇 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비싸고 물량도 딸려요. 비싼데 물량 딸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고 색깔들도 되게 많아서 저는 카멜색인데 카멜, 다크 브라운, 검정이 기본 온고인 색상이고 가끔씩 이제 일본에는 한정 판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다양한 뭐 색상이 바뀌기도 하고 요 가죽 종류가 바뀌기도 해서 소량을 또 이벤트 제품으로 내놓기도 하고 한정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너무너무 만족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상자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 제품은 좋네. 좋아. 이거보다 얘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지금은 되게 막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지만 처음에는 이거 되게 아껴서 귀중하게 써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바인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센 시리즈만큼 충격적인 인상을 선사한 바인더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센 시리즈를 하나씩 야금야금 모으게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인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팔았던 것들도 되게 많고요. 다시 뭐 새로 구입한 것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방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오센 시리즈는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거죠. 안 그랬으면 야금야금 모으지도 않았지. 워낙 수량이 딸리고 추천 판매를 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구하기도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고로 구한 것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중고로 팔면 되게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리기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런 느낌의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얘가 붙어있는 커버가 붙어있는 시리즈인데 바이블 사이즈랑 네로 사이즈만 노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사이즈, 네로 사이즈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요 스타일인 건데 제가 이제 전 사이즈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바이블 사이즈 두 가지, 네로 사이즈 둘, 그 다음에 요 M6 사이즈, M5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한정 제품이긴 한데 A5 사이즈 사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권, 총 7권이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상당하네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조금씩 야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를 절반 이상 줄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더라도 오센 시리즈는 아마 남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녹스에서 그런 식으로, 녹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어떤 공방 내지는 장인들을 찾아서 이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그 바인더 시리즈가 꽤 있는데요. 오센 시리즈가 그렇고 이 오센 시리즈의 이 오센을 만든 공방이 이 가와코야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얇거든요. 분명히 이게 한 겹이 아니야. 2겹 이상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가 코바를 칠하지 않았고요. 이걸 수작업으로 다 계속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 포켓 같은 거를 몇 매를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는데도 전체 두께가 이건 진짜 만져보셔야 되는데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플렉시블함과 그러면서도 단단한 느낌과 그러니까 튼튼한 느낌과 그러면서도 만들어진 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느낌인데 가와코야라는 공방에서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가와코야에서 그 이후에 자체 제작하는 바인더가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하지만 오센과는 같을 순 없겠죠. 같은 상품 라인업이면 안 되니까. 그런 라인업이 있는데 이 공방에서 A6 바인더를 내겠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지 자체는 좀 됐고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게 최근인데 그래서 4월 말에 이것이 이제 드디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먼저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명 한정으로 추첨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추첨이 제비뽑기 추첨이 아니라요.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이제 A6 사이즈 바인더에 이제 뭐 리필 속지에 관하여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스팅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카와코야 상이 계정에서 이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이게 응모가 된 겁니다라는 걸로 이제 어쨌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응모 이벤트를 했어요. 추첨 이벤트를 했고 그래서 30명 그러니까 사실 A6 사이즈가 일본에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량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벤트를 했는데 130명인가? 아무튼 100명이 넘는 응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랬다고 하고 감사하게도 그 안에 제가 30명 안에 당첨이 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일 때문에 바빠서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봉기를 이건 꼭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벼르다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요. A6 사이즈 여기 이제 이게 세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에 이제 정발되는 바인더가 A6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리필 속지를 같이 세트로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책받침으로 쓰라고 들어있는 굉장히 두꺼운 판때기 같은 네 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같이 세트로 들어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딱
A6 사이즈니까 문고판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호보니치 테쪼 오리지널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뭐 MD 노트의 S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가 또 문고판 사이즈고, 아마 A6 사이즈는 A4 용지 4등분, 그러니까 2번 접으면 되는 사이즈니까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사이즈죠. 그리고 노트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A5 사이즈의 절반 되는 사이즈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A6 사이즈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영상도 올렸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지만 제가 호보니치 테쪼를 분해를 해서 바인딩해서 쓴다는 걸로 영상을 올렸고요. 그때 바인더가 이거였어요. 예, A6 사이즈 바인더고 일본에서는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아우라에스텔이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었고 예전에. 네, 요렇게 6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딱 등 간격으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6 사이즈 바인더가 링이 6개가 균등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링을 하나 추가하고 가운데 링을 제거하면 이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큰 거죠. 길이 약간 크고 너비 약간 넓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A6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A6 사이즈 바인더로 나오면 이렇게 넓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여기가 좁죠. 네, 길이는 똑같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딱 그 문고번 사이즈 너비까지 맞춰서 나온 애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엽서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이 속지가. 근데 여기에다 제가 이제 그 스티커 같은 것들을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끼워져 있는 거고, 스티커 보관함을 제가 다른 데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빼고서 잔해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도트 관련 스티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고요. 요즘에는 제가 한 권 더 있거든요. 이 A6 사이즈 바인더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요거죠. 모텀이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시고요. 똑같죠. 링 사이즈 여기가 38 간격. 그러니까 이 링이 대부분 19mm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2배니까 38mm겠죠. 그래서 아마 요즘에 다이소에서도 팔던데 그 60 펀치. 다이소에서도 한 5,0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펀치도 일반 규격 4가지가 있잖아요. A5, 그 다음에 51mm로 돼 있나? 바이블 사이즈가 그 다음 거고요. 그 다음에 M6 사이즈가 가장 좁은 19mm 간격으로 돼 있는 건데요. 가운데가 그 사이에 38mm 간격으로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가 요 사이즈입니다. A6 사이즈고 이것도 여전히 문고판 그 A6가 들어갈 정도로 와이드한 거죠. 와이드한 그런 바인더입니다. 그래서 이 모텀이 아마 최근에는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A6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는 바인더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권이 있는데 또 때마침 제가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는 되게 자주 바꿔요. 걸리는 대로. 그때 들고 다니는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커야 된다, 조금 더 작아도 된다 막 이러면서 뭐 네로 사이즈를 주로 가지고 다닙니다 하는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M6 사이즈, 그 다음에 뭐 M5, 마이크로 5 사이즈를 들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프랭클린 플래너 포켓 사이즈를 주로 들고 다닙니다. 요건데요. 포켓 사이즈가 우리나라엔 없죠. 네. 우리나라엔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클래식 사이즈, 그 다음에 컴팩 사이즈, CEO 사이즈가 있죠. 컴팩 사이즈가 아마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일 텐데요. 일본 그리고 미국도 그렇죠. 오리지널도 포켓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컴팩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그게 바로 여기가 38mm예요. A6랑 똑같은 링 크기예요. 그래서 때마침 제가 또 요즘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는 프랭클린 플래너 포켓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비는 더 좁죠. 요 문고폰 사이즈보다 너비는 더 좁은데 얘는 같으니까 마치 바이블 사이즈나 HB 사이즈에 네로 사이즈 리필 끼워 쓰는 감각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밍도 딱 좋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하고요. 요거는 제가 개봉해서 아마 요 리필을 한번 넣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때마침 쓰고 있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플로터. 제가 플로터 또 펜홀던 플로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전체를 다 가려주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라서 좋아하는데 당연히 이 사이즈는 플로터가 없죠. 그 포켓 사이즈는 또 그렇다고 이런 프랭클린 플래너가 액세서리는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구멍을 다시 뚫고 여기는 원래 있던 구멍은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정색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깜짝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개봉을 해보고 그리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A6 사이즈는 제가 너무 기다리던 사이즈라 말이 너무 길었어요. 네,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카와코야 같은 경우도 오센처럼 요런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에는 여기 펜홀더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전체 가려주는 제가 좋아하는 펜홀더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트 타입 같은 경우는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요게 같이 딸려옵니다. 기본 디폴트 옵션으로. 네, 그렇다는 것은 노트 타입이란 얘기겠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트 타입. 심지어 A6 사이즈. 네,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고요. 이걸 열어보면 짜자자자자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요것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인스타 같은 데서. 네, 좀 다른 게, 네, 요런 느낌이죠. 여기에 이 버튼이 달려서, 이거 진짜 말씀드려야 돼. 이 카와코야 상도 그렇겠지만, 이 오센 시리즈에서 가죽이나 요 만듦새도 좋지만, 진짜 백미는 이 버튼입니다. 이런 똑딱이 버튼이면 금방 상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되게 뻑뻑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벨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이 똑딱이 버튼은 수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건 정말 만져보셔야 하는데, 이 똑딱이가요, 말도 못하게 가볍고 경쾌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사용해도 전혀 그런 게 없고, 딱딱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이게 거칠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면서도, 이게 되게 뭐라고 그래야지? 만듦새가 나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마법의 버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의 대명사일 거예요. 여기도 이제 버튼이 쭉쭉쭉쭉 있죠. 근데 원래 카와코야 상이 아마 M5 사이즈랑 M6 사이즈를 중심으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사이즈는 없었던 것 같아,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버튼 3개짜리의 사이즈였는데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 같은 데서 카와코야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카와코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저들이라든지 공방에서 이게 아마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버튼이 3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A6 사이즈는 그거보다 이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버튼이 4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거 이렇게 탈착이 됩니다. 네. 탈착이 되는 애예요. 재밌죠? 나 이거 처음 해보네. 저도 이거를 카와코야 시리즈를 산 거는 처음이라서 처음 해보는데 이거 굉장히 경쾌하게 아주 기분 좋게 뜯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버튼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한번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근데 저도 오프라인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문구점 같은 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큰 문구점. 이게 한정으로라도 들어가는. 아무튼 네, 그렇고요. 이 링 같은 경우도 이런 브론즈 같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클래식한 느낌? 그러니까 반딱반딱한 그 은색이나 금색이나 뭐 이런 애들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카와코야의 특징입니다. 이게 진짜 또 대박이에요. 이게 되게 튼튼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링도 두께가 있는 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플로터는 좀 극단적으로 가늘긴 한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여기 이거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들도 링 두께가 더 가늘죠. 네,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지름도 얘가 좀 더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뭔가 딱 단단한 링이면, 이렇게
힘이 되게 들어가거나 이런데 이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링인데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야. 이거는 감각으로 느껴볼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크라우즈 링이 좋기는 하지만,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마법을 건 건지 모르겠는데, 카와고야라든지 오센 같은 경우는 이 링이 되게 스무스해요. 그러니까 링을 열고 닫는데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딘가 뭐 일본 여행 같은 거 오셨을 때 한번 문구점 같은 데서 혹시 오센 시리즈나 가오코야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손으로 느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퀄리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너무 예찬만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이걸 좀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약간 오센이랑 비슷한 것 같죠, 느낌이. 네, 그리고 이 겉에 쓰여진 이 가죽이 여기 얘와 이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픽스킨이라고 해서 돼지 가죽입니다. 느낌 이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쓰는 또 공방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잘 쓰는 공방 중에 하나여서 네, 요거를 여기는 이제 표면에다가 이게 이제 2라고 해서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뭔가 조금 개량이 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표면에 깔았고요. 이것도 지금 A6 사이즈는 처음에 이 픽스킨으로 하고 요런 형식으로 색깔 형태만 4가지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카멜색 같은 애를 브라운색을 고른 거고요. 다크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하나가 뭐였지? 하나가 그린이었나? 정확하게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카와코야에서 나온 다른 지금까지의 버전을 보면 이게 또 가죽이 다른 베리에이션들이 있어요. 아예 표면부터 저는 사실 표면도 요 가죽으로 돼 있는 버전이 좋긴 한데 이번에는 이 버전으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다음에 그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요게 도착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겉면과 앞면의 가죽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껴도 되고 이쪽으로 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카드 포켓도 사실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뒤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제가 일본 개봉기를 먼저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넣을 때 제가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지. 이걸 뜯어서 넣으면 되지. 네. 뜯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 이렇게 넣으니까 쉽게 들어갑니다. 이 버튼으로 돼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좋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거를 좀 연결을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이걸 좀 더 넣을까? 네. 이렇게 끝까지 넣으면 딱 맞는 형태가 되고요. 덮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책받침 들어있는 거를 한번 또 넣어주고요. 이거 굉장히 이게 저는 만년필로 쓸 때 세필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받침을 받치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단단한 책받침으로 쓰는 애들을 늘 인덱스처럼 넣어두는 편인데 요건 기본 세트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앞쪽에다 넣어둘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속지 딸려온 거. 문고본 사이즈 딱 일반 A6 사이즈죠. 네. 이렇게 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아예 넣을까? 저거 넣어서 이런 느낌이고요. 하면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진짜 간당간당한 사이즈까지 딱 오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 로스트가 많지 않고 끝까지 다 간당간당하게 오는 그러면 전체 사이즈가 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이런 모텀 같은 애들이랑 사이즈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죠. 같은 사이즈 A6 사이즈인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노트 타입에 이렇게 간당간당한 데까지. 그러면 제가 이 프랭클린 플래너 얘랑 잠깐 사이즈 이게 지금 약간 얘가 길쭉하게 되어 있죠. 길이를 조금 길게 설정이 돼 있고 생각보다 너비가 당연히 얘가 넓겠지만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A6니까 당연히 원래도 디폴트 값이 넓은데 링 크기도 얘가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얘는 15예요, 지름이. 그러면 링 크기만큼 또 이만큼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단 덜 튀어나와서 이것도 생각보다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는데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컴팩트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핸디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요즘에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워낙 이 바인더를 제가 좋아하긴 해요. 이 바인더 시리즈를 제가 컴팩트 사이즈를 먼저 쓰고 있어서 같은 세계, 같은 노트 타입인데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포켓 사이즈도 이걸로 구매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비싸지만 이 가죽 바인더의 세계에서는 되게 싼 편이에요. 이 바인더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쓰느라고 코더반도 방출할 정도로 마음에 든 바인더입니다. 프랭클린 플래너의 순정 바인더가 이렇게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는데요. 생각보다 이 친구도 핸디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게 지금 무게가 약간 있습니다. 요 링 때문에. 아까 제가 뜯어서 보니까 대부분의 무게가 여기 중심이 돼 있어. 얘가 범인이야.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A6 사이즈라서 좀 부할 줄 알았는데 핸디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리필을 좀 옮겨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왜냐면 이게 지금 폭이 좀 더 좁잖아요. 원래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이 더 좁은 건데 이게 좀 또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저거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떤 감각인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고 여기도 열고요. 먼저 잠깐만 이 표지를 일단 링 사이즈는 완벽하게 호환되죠. 똑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펜 홀더를 여기다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캠리스. 제 최애 만년필입니다. 캠리스 어떤 버전이어도 괜찮아. 무조건 캠리스면 돼. 제가 캠리스 매트 블랙을 진짜 오래 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썼고요. 그 매트 블랙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가 추락을 시켜가지고 립이 좀 상한 상태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쓸 수는 있어서 쓰고는 있는데요. 메인으로 쓰고 있진 않고요.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샀나? 재작년에 샀나? 요게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 능률 수첩 놀티 아시죠? 그 검정색 가죽 수첩인데 앞에 연도가 맨날 23, 24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노트 보신 적 있죠? 그 능률 수첩 골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양가죽으로 만든 노트거든요. 그거에 뭐였지? 70주년 기념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노트랑 같이 이제 만년필이 한정으로 나온 거예요. 파일롯, 그러니까 캠리스 시리즈 파일롯이니까 파일롯이랑 놀티 능률 수첩이랑 그 다음에 나가사와 문구점 저 간사이 쪽에 있죠. 고베랑 오사카에 있는 이 세 개의 업체가 콜라보를 해서 만들었던 365 자루 한정으로 나왔던 제품입니다. 왜냐면 그 놀티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다이어리이니까 365일을 모티브로 해서 아마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365 자루 한정이고요. 여기 시리얼 넘버 써 있습니다. 저는 365 자루 중에 111번입니다. 111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네. 이게 뭐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렇게 딱 어떻게 좋은 번호 걸렸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얘는 참고로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에 맞는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EF 닙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EF 닙이고요. 굉장히 만족하며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리고 연간 캘린더랑 요거는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 월간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월간이라기보다 이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월간이 있고요. 그 1년치 뭐 다이어리를 사면 뒤에 내년도 플래닝을 하라고 월간이랑 이런 연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날짜로 써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작년 프랭클린 플래너 속지에서 가져왔다는 뜻이죠.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이제 유니버설 버전 속지를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프랭클린 플래너 일본 재팬에서만 발매하는 종이입니다. 토모에 리버고요. 토모에 리버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흰색으로 돼 있는 경우는 호버니치 대쪽이죠. 흰색으로 돼 있는 버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유니버설 속지도 흰색으로 된 속지다. 개인적으로 이 프랭클린 플래너의 유니버설 속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이 태스크 같은 경우들도 뭐 학교에 두고 다니는 A5 사이즈 메인으로 쓰고 있고, 컴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저널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들고 다니는 거에 모든 걸 다 옮겨 쓰거나 똑같은 내용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는 거기에 맞게 다다리 태스크를 체크하는 그거이고요. 속지는 플로터 바이블 사이즈의 투두리스트인데요. 지금 잘라서 그 구멍 다시 뚫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이것도 플로터 속지고요. 약간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해서 지금 진전사항 뭐 처리하고 있는 건 뭐여야 되고 해야 되는 건 뭐고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플로터 그 룰 뭐라고 했지? 그 줄노트 속지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플로터 줄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같은 등 간격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다 이렇게 간격이 떨어뜨려져가지고 줄긋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구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지만 1부터 바이블 사진 24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축으로 쓰기도 좋아요. 물론 저는 이제 포켓 사이즈 맞추느라고 밑에를 좀 잘라서 30까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활용하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줄긋기가 너무 편하니까 아까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공정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줄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만 딱 그어가지고 체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단순한 투두. 근데 이 단순한 투두 같은 경우는 리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줄 간격. 이거 완전히 제가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사이즈가 딱 적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줄노트를.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끼워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사야 되는 거, 뭐 연구비 관련해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야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위시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쇼핑 리스트 같은 게 있고요. 이게 지금 관건인데 얘는 뭐냐면 이거 지금 위클리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1년치 리필 준비한다는 영상 중에 그때 만든 리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를 80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잖아요. 올해 80 다이어리, 작년 말부터 80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신나가지고 리필을 만들어서 쓰던 애인데요. 그걸 이제 여기에다 끼워 다니니까 이게 구멍을 2군데 정도 더 뚫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끼워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역시나 여기는 빡빡합니다. 이게 왜냐면 예상을 어느 정도 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프랭클린 플래너가 이 링 자체의 그 두께가 더 얇아요. 얘가 좀 두껍죠? 근데 제가 이거를 4mm 간격으로 링 두께를 뚫어놨기 때문에 빡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게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아마 넘기려면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서 추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간이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저거거든요. 히비노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지와 마찬가지로 1년치 속지 만듭니다 영상 중에 히비노 1년치를 80 다이어리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잘 쓰고 있다가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히비노가 하루 2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보니까 이 들고 다니는 다이어리에서 2페이지까지 많이 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니면 여기다 뭐 다시 그 종이 끼워서 추가하면 되니까 모자르면. 그래서 이거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부담 없이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이게 진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가 영상 프랭클린 플래너 관련 영상 올리면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 쓸 때는 만년필이 번지는데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한국 프랭클린 플래너 종이를 한국 갔을 때 사와가지고 테스트 다 해봤어요. 네, 번집니다.
우리나라 프랭클린 플래너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아마 오롬 같은 데는 만년필용 버전 종이를 따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게. 근데 일본에서 프랭클린 플래너 속지를 살 때 이게 일본 제작인지 글로벌 버전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글로벌 버전이 조금 더 싸요. 일본 버전이 조금 더 비싸고 이런 무지 속지도. 근데 무지 속지를 제가 그거를 이제 처음에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200장 이렇게 들어있는 뭉탱이 종이가 있는데 50장끼리 끊어서 파는 애보다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했죠. 그랬는데 종이질이 아니나 다를까. 걔는 글로벌 버전이더라고요. 영어로만 써있는 애였고 일본에서 생산된 무지 속지는 만년필을 써도 괜찮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생산되는 프랭클린 플래너 속지는 그래요. 그래서 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속지는 일본에서 제작한 속지가 아니라 글로벌 버전입니다. 종이질이 다릅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질 나쁜 200장짜리 종이에다 붙인 거예요. 어차피 저는 이 종이에는 만년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붙이거나 뭐 하거나 하면 사실 아깝진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붙인 것도 있고요. 히비노는 아시다시피 토모에 리버이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서 쓰면서 뭐 링도 사실 프랭클린 플래너 링 큼직하잖아요. 그래서 걸거지는 것도 없이 순정 리필이니까 거기에다 붙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이게 최종판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서 저널이라든지 로그 기록하는 데다 옮겨 적고 그러니까요.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프랭클린 플래너 포켓 사이즈나 A6 사이즈가 정말 사이즈가 절묘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그래서 제가 이 A6 사이즈를 너무 이거는 꼭 응모해야 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 꽂아볼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페이퍼리아는 한국 브랜드잖아요. 일본에서도 팔고 있어요. 좀 수입돼서 나오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가끔씩 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런 게 지금 프랭클린 플래너 .co.jp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일본에서 생산한 거죠. 이게 지금 공식 방안 리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다. 플로터 2mm 방안. 네, 이것도 잘라서 넣어놓고요. 제가 그러니까 프랭클린 플래너 그 유니버설 속지 다음으로 거의 비등비등하게 좋아하는 게 이 플로터 DP 용지. 네, 녹스 플로터에서 나오는 DP 용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가사와에서 나오는 이거 원래 바이블 사이즈 종인데요. 이쪽하고 이쪽 여백이 좀 많아요. 이 속지가 뭘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속지라서 전에 네로 사이즈에서도 여기를 자르고 넣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잘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근데 얘도 지금 역시나 밑에까지 다 잘랐는데 이거 뭐 원래 이 사이즈 속지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이제 31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월간으로 무언가 쓸 일이 있을 때는 네,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서 이제 몇 장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네. 아주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는 근데 이 플로터 얘를 넣으면 펜을 2개도 꽂아가지고 다닐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오히려 단차가 있으니까 요 속지를 사용할 거면 요 부분이 약간 비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넣어보자. 넣어보면 되죠. 이쯤에다 넣을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 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꽂으면 네, 2자루도 꽂아서 좋은데? 2자루도 꽂아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저는 약간 그래도 걱정을 했던 게 이걸 워낙 이제 너무 잘 들고 다니다가 메인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여기 여백이 너무 많이 남을까봐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속지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바인더가 넓어버리면 그것도 약간 좀 꼴 보기 싫은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 이거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A6 정 사이즈 이 리필을 추가하지 않아도 그냥 프랭클린 플래너 포켓 사이즈를 넣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만약에 이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포켓 사이즈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셨거든요. 한국엔 없습니다. 한국엔 없고 일본 뭐 일마존이나 뭐 일마존에도 프랭클린 플래너를 파니까요. 그리고 프랭클린 플래너 공식 홈페이지도 있지만 공식도 판매처가 라크텐에 있어요. 혹시 라크텐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은 거기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종이질은 상관이 없다. 근데 포켓 사이즈는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랭클린 플래너 보통 그 미국 사이트라든지 국제 글로벌 버전에도 포켓 사이즈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인더도 있거든요. 바인더도 비싼 것도 싼 것도 있어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켓 사이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저야 작지만 크시더라도 M6 사이즈를 사용하실 정도면 그것보다 좀 더 훨씬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는 매력적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그래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사이즈인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많지 않거든요. 없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진 일반적인 사이즈는 아니어서 뭐 속지 호환성이라든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원래 그 다이어리 뭐라고 해야 되지 제본형 다이어리도 막 분해해서 쓰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A6 사이즈 이미 많이 분해해서 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사이즈가 반갑고 좀 붐이 일어나서 많이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지도 많이 나오고 바인더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되게 정말 찾아 헤매던 진짜 진심으로 되게 막 검색 진짜 많이 했어요. 진정한 A6 사이즈는 안 나오나?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바인더를 사서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가죽 공방에서 정식으로 이 버전이 나와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많이들 유저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랜만에 흥분해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찍어본 개봉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또 제가 오래 안 찍다가 또 찍으면 몇 편 찍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안녕.